혹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호주의 멜버른에서 한 유튜버가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중국이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멜버른의 한 거리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강의를 듣다가 그 수업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역사에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아시아 경제 발전사였고 교수님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본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해졌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시절 한국의 GDP가 가나보다도 낮았다고 하셨어요. 당시의 경제적 빈곤을 생각하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강의는 교수님이 한국전쟁 직후 남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파괴된 상태였는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죠. 그 당시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파괴되어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제게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그 당시 한국의 어려움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한국의 시각은 성공한 한국 문화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니까요. 교수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었죠. 교수님은 한국의 성장을 더욱 강조했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IT와 전자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고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GDP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호주에 이어 13위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이고 유례없는 성장 속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렇게나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강의에 몰입하고 있던 그 순간 저의 오른쪽 끄트머리에 그룹지어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들 중 샤오밍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만이 섞여 있는 듯 했고 손을 들다 못해 흔들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샤오밍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샤오밍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교수님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 한국 스스로 이룬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보호 덕분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샤오밍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을 통해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고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남한은 결국 미국의 식민지처럼 되었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학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수군대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이 틀린 것이냐고 소곤대기 시작했죠. 샤오밍의 발언은 교수님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 역시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샤오밍,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에 대해 좀 본인이 아는 지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샤오밍의 주변 중국 친구들은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 샤오밍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막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아시아에서 패권을 주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북한을 도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했고 중국이 이를 저지하게 되며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하지만 이 정적은 일순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준호가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손짓으로 발언하라고 했고 준호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샤오밍, 한국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함께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위해서 남한을 먼저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화를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으로서 참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중국의 참전이 남한을 돕거나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샤오밍은 준호의 발언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시각일 뿐입니다. 중국이 없었더라면 한반도는 이미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싸운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겁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참전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남한은 유엔군과 함께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전쟁 이후 스스로 자립하며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중국의 참전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의실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교수님은 다시 중재에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제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각국의 참전 배경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고 샤오밍을 포함한 중국인 유학생 무리는 중국어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싸고 강의실을 벗어났죠.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각국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싶어졌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중국인 유학생 샤오밍과 한국인 유학생 준호의 논쟁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가 이 둘의 논쟁으로 만들어진 과제이다 보니 귀찮으면서도 짜증이 나긴 했어요. 양국의 다툼을 왜 굳이 강의실까지 끌고 들어와 싸움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과제를 던져주면서 피해를 입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이고 성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샤오밍과 준호가 밉긴 했지만 과제는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교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 다툼에 대해 궁시렁거리며 침대에 누워있다가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고 과제를 얼른 끝내자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저는 먼저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부터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보고서의 초반부를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논문과 학술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제가 찾은 자료들은 하나같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었어요.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고 남한은 유엔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유엔군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준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유엔군의 참전은 남한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샤오밍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참전한 것은 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였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제국주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었지만 제가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중국의 참전이 북한을 돕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1950년 10월 전쟁에 참전하여 남한과 유엔군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은 남한을 지지하는 유엔군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고 중국은 소련과 함께 북한의 공산체제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대립이 전쟁을 더욱 길어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한국 땅은 폐허가 되고 있었죠. 또한 저는 휴전 협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전쟁의 결과가 양측의 명확한 승리가 아닌 휴전 상태로 마무리되었다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한반도를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눈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은 현재까지도 휴전 중인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사실을 조사하면서 저는 샤오밍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국이 참전한 이유는 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막고 공산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죠. 반면 준호의 주장은 전쟁 발발 원인과 참전 배경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일치했어요. 샤오밍이 말한 미국의 식민지화 주장은 중국 내부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는 당시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냉전 구도의 일환으로 남한을 지원한 것이었죠. 게다가 중국 내에서 이러한 전쟁에서 자국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민족의 단합을 고취하기 위해서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교과서와 왜곡된 역사를 다룬 영화들로 중국인들의 사상교육을 하게끔 한다는 것도 알았죠. 대표적으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장진호, 지원군이라는 영화는 한국전쟁을 바탕으로 미국의 침탈을 막고 한국을 수호하려는 중국 군인들의 피땀 어린 전투와 희생을 부각시키는 영화를 중국 내에서 개봉하였고 이 영화들은 중국에서 1조 원에 달하는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보며 중국이 정말 자국 내에서 애국주의적 역사 교육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니 준호가 왜 그렇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샤오밍의 주장을 반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사실에 근거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했죠. 준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준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한국전쟁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준호의 주장과 일치한 점에서 내가 만약 준호였다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자국의 진실된 역사를 지키려 한 준호가 멋져 보였죠. 타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안함의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 준호. 수업 때 내가 했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 사실 내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내 말이 다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 준호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주었어요. 엘리, 고마워. 나도 밥 먹으면서 더 이야기 나눈다면 좋지. 멜버른 시내에서 만날까? 그렇게 우리는 멜버른 중앙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센트럴 광장의 복잡한 풍경을 보며 한국전쟁이라는 먼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한 아시아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카메라를 든 남자와 함께 있었고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저희는 유튜버인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으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그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니 제 머릿속에는 샤오밍과 준호의 논쟁이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종번 체제 속에서 외교 관계를 맺어왔지만 속국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주적인 국가로서 독립된 역사를 유지해왔죠. 그는 제 답변에 약간 당황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중국의 힘 덕분에 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국은 한반도를 보호해준 대국이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샤오밍이 떠올랐어요. 이 남자도 샤오밍처럼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약간의 반감이 들기 시작했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국은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정보는 찾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한국은 자주적인 나라로 지금까지 존재해 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저에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마하려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죠. 유튜버는 카메라맨을 향해 손날로 목을 그으며 촬영 종료를 하라고 했고 카메라맨을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맨과 함께 제게 등을 쥐고 걸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중국어 특유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성조와 발음이 들렸고 그들은 제 쪽을 눈을 흘기며 대화를 했죠. 그들의 취하는 모션과 대화 내용이 마치 이런 말이 통하지 않네 라는 느낌을 주었고 그 모습이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그들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불쾌함이 쌓이던 중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준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준호, 방금 나에게 중국 유튜버가 와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어. 한국을 마치 중국의 속국이라는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니던데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나도 그들한테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저는 그들이 떠난 방향을 가리켰어요. 준호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고 저도 뒤따라갔어요. 준호와 함께 그 유튜버들을 찾으러 가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고 엉뚱한 정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었죠. 준호도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저 사람들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켰어요. 유튜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발걸음을 서두르더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유튜버가 인터뷰를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려는 순간 준호는 인터뷰를 한 백인 여성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잠시만요. 방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백인 여성은 말했어요. 한국이 과거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는지 물어보던데요. 저는 중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답했어요. 준호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유튜버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아, 저희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인터뷰에 응하려고 온 것인가요? 그러나 준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셨나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유튜버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하듯 대답했죠.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유튜버의 어색한 변명에 준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렇다고 단정짓지 않으셨다고요? 당신이 던지는 질문은 명백히 왜곡된 사실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결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도 한국은 자주권을 가진 나라였고 때로는 중국, 일본과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속국으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왜곡된 정보는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가 간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단호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튜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이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건 중국이 자국의 시각을 왜곡해서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자주국으로서 독립된 왕조를 유지했으며 조선은 명나라나 청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었을 뿐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건 중국 하나로 족합니다. 다른 나라까지 역사 논쟁에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주변에 호주인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준호와 유튜버 간의 팽팽한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도 다가와 속삭였어요. 싸우는 거야? 한국과 중국 이야기 같은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묘사하려고 외국인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들었고 상황은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말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땅덩어리 작은 약소국인 한국을 중국의 선조들이 어루만져 주며 보호해 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이 중국의 그늘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여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다면 저는 이 행위를 SNS에 게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장을 촬영하겠습니다. 영상을 게시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한국은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고 지금도 자주적인 국가로 존재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패권을 정당화하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유튜버는 얼굴이 붉어졌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준호에게 다가가며 하지 말라고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중국 유튜버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보였고 구경하던 호주인 중 한 명이 달려들어 중국 유튜버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어딜 가나 불리하면 무력을 쓰려고 하네. 야, 여긴 호주야. 너희 나라랑 다르다고. 경찰 불러서 호주의 법으로 처벌하기 전에 당장 꺼져. 넘어진 유튜버는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꺼져. 너희는 지구의 바퀴벌레 같은 족속들이야. 수많은 호주인들은 유튜버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결국 유튜버와 그의 카메라맨은 장비를 급하게 챙겨 도망갔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준호에게 괜찮냐며 도움의 손길을 내보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이 중국한테 질투를 많이 받네. 한국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웃어 넘기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관중들은 준호의 옷을 털어주고 인사를 하고 자신들이 갈 길을 갔어요. 저는 준호를 챙기고 준호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준호를 이끌고 식당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후
준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중국은 자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할까? 한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묘사하려는 이유는 뭘까? 저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 한반도를 재료 삼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중국은 늘 주변국들에 대한 패권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의 패권을 막기 위해 참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지원해 남한을 침략하려고 했던 거지. 그들은 계속해서 자국의 역할을 미화하고 있어.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바로잡아야지. 아마 교수님께서도 진실을 모든 학생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제를 준 것 같아. 과제하면서 나 역시 많이 반성했거든. 준호는 왜 반성했냐고 물었고 저는 과제를 하게 만든 샤오밍과 준호가 미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호는 웃으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마쳐갈 때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두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진실을 지켜야 미래도 지킬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저는 말없이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와 학교에서 보자고 말하며 헤어지고 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준호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 되뇌이며 왜곡으로 난무하는 역사 논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죠.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역사를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진실을 찾아가고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곡된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옳다고 하는 진실로서의 발전을 위해선 각 나라가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아무쪼록 한국이 처한 역사 왜곡의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퍼뜨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한국 힘내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을 향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중뽕 영화를 전 세계에 상영해보자.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